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사계의 탄산음료 시사통통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오늘도 지구는 돌고 정치는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 시사통통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하지만 뼈 때리는 유머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뜨끈뜨끈한 소식들 지금 바로 통통하게 튀어 올라봅니다. 검찰청 간판 내렸다. 70년 만에 대변역. 그런데 나 홀로 반대 누구? 사과할까요 말까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김어준 눈치게임과 양평고속도로의 부활. 공소청법 통과부터 양평고속도로 재개까지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탑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시사 해설가 시사통통입니다. 오늘 뉴스 보시고 아이고 머리야 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복잡한 정치판을 비빔밥처럼 맛있게 비벼서 한 입에 쏙 넣어드릴게요. 오늘 진짜 대박 사건 많거든요. 채널 고정 안 하면 후회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70년 넘게 우리 곁을 지켰던 혹은 우리를 떨게 했던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됐거든요.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아주 깔끔하게 이별했습니다. 찬성 164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나 홀로 반대를 던진 분이 계시니 바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디 갔냐고요? 불참하셨답니다. 윙크하며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특히 최민희 의원님은 모친상 중에도 장지에서 바로 달려와 투표하셨다는데 그 열정. 정말 리스펙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기뻐하셨고 김용민 의원은 이제 70% 왔다며 남은 30%를 향해 전력 질주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검찰청장님은 역사책에서 만나요. 두 번째 소식, 서울시장 후보들의 뜨거운 설전입니다. 여기서 김어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정원호, 전현희, 김영배 후보는 이건 대통령 모독이다. 사과해야 한다. 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 박주민 후보님만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며 살짝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셨네요. 역시 거리두기의 달인이신가요?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님 소식도 들려옵니다. 최근 사적 대화 노출로 아이쿠하셨던 총리님 시원하게 사과하셨습니다. 품격을 지켰어야 했는데 부끄럽다고요. 역시 사과는 빠를수록 좋죠. 유시민 전 장관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분의 천재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개혁 의견은 나랑 완전 달라. 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보다 더 복잡한 게 정치와 우정 사이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방송하다가 컷오프 소식을 들으셨대요. 세상에 생방송 중에 뒤통수가 쌓으셨겠어요. 억울한 컷오프 없다더니 라며 재심을 신청하셨는데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과 주민 편의만 보고 가자며 결단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여야는 여전히 내가 사과해라 아니다. 너희가 사과해라며 사과 배틀 중입니다. 고개를 저으며 사과보다는 고속도로가 빨리 완공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겐 최고의 선물이겠죠? 싱싱 달려보자고요.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때로는 시끄럽지만 시사통통과 함께라면 웃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 삶을 밝게 만드는 도구여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소청 시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통통 튀게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밝고 명랑한 뉴스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통 튀는 하루 되세요. 우리 노 변호사님은 레프트 쪽이 아니라 인내 상징. 제가 짤로 도는 거를 함돈균 네네, 함정균. 진행자를 하고 계시는데 와 저는 처음 봤어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자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는데 진행자를 막 비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네, 시작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아니 이건 제가 같은 않습니다. 진행자로서 와 네. 저 노변님 성격으로는 벌떡이라서 머리채를 잡고도 남을 텐데 끝까지 참으시더라고. 와 인내의 상징. 지금도 약간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은 고마울 따름이죠. 아, 전 불안한데요. 우리 노 변호사님과 같이 할 때마다 항상 훅을 맞아가지고 네. 이게 또 잘 맞아주시는 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제 맞고만 있진 않겠습니다. 오늘 치열합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또 잘 받아주시는 그 매력으로 승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늘은 맞지만은. 맞지만은 않겠다라는 네.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뜨거운데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것부터 좀 짚어보면서 정치연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 지난주에도 분명히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랐어요. 사실 네. 또 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 기록으로는 또 최고를 경신했는데 67%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뭔가 여권 내에 어떤 일정 부분의 논쟁이 치열하게 있는 것이 있고 또 전쟁이라고 외부 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랐어요. 우리 노영 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무적이고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구나. 아. 자신감을 되게 찾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특히 이 지지율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검찰개혁 관련해 갖고 지난 이슈가 엄청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일주일 정도가 사실은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X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다음에 사실은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왜 권력만 잡으면 그렇게 검찰 편을 드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 대통령에게 별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이제 갔었던 아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주고 게다가 이제 검찰 개혁이 또 이번에 성공적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말 자신감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되게 응원해드리고 싶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네, 막 공소청법이 또 통과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필버도 끝나고 이제 지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여당 의원으로서 이용 의원님이 또 네. 분석을 하신다면요? 도대체 그 지지율의 그 최고치는 어딘가? 더 올라갈 거다? 예, 뭐 이게 지금 70% 넘을 것 같아요. 욕심이 오. 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거예요. 반사로 진짜 제작진들이 이거 한번 이거 마련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칸막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좀 부합하는데 잘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바닥을 치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PK라든지 대전, 세종, 충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평균보다 더 나와요. 그러게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서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는지를 잘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TK가 굉장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지역인데 어려운 지역이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60%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고루고루 잘 나오지만 또 약세 지역에서 오히려 평균보다 더 나오는 경우들도 이게 보이고 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PK에서 69%,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요.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에도 71%,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예. 신장식 의원님, 네. 네. 장동혁의 기적이다. 아니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셨고 네. 거기에 이제 뭐 어차피 앞에서 다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장동혁의 기적을 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지역을 험지로 만드시고 전 지역. 전 세대를 험악하게 만든 전 세대를 험악하게 만들고 전 지역을 험지로 만드신 예. 장동혁의 기적이 이 맛이요. 야, 예. 대통령의 성과가 훨씬 도드라지게 콘트라스트로 야. 돋보인다.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장동혁 대표 등등을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등을 어둠의 선대위라고 해요.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농담이 있죠. 서로 어둠의 선대위원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난투극을 벌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조호영 의원이나 김영환 지사 예. 지역 비하 발언 막 난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심각합니다. 네. 예. 이해 질세라 장해찬 노인 비하 발언 막 난리죠. 아, 뭐 서로 내가 선대위원장이야. 예. 라고 난투극을 벌이고 계시다. 국민의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사실 이제 여권 내 이슈 때문에 좀 덜 보여서 그렇지 정말 바닥을 아직도 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끼리 약간 진실의 장이 열려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나온 그러면 현상부터 하나 좀 상황부터 하나 짚어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는데 법원이 또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김종혁 최고하고 같이 방송하셨죠. 방송했어요. 네, 뉴스쇼에서. 좀 일찍 가서 앉아 있었었는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원래 어제 결론이 나오기로 했는데 왜 법원 결정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김종혁 최고가 저보고 이거 불안하다. 이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현진 의원 거를 인용해준 재판부인데 어떻게 그 재판부가 우리 김종혁 전 최고 거를 안 인용하겠느냐. 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역시 진짜. 노변이 맞추셨네요. 진짜 오늘 정말로 오전에 그 얘기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의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실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무도 사실 인정을 못해요. 예.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장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등등이 이제 뭐 좀 뭐라 하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또 방송 인터뷰인가 뭐 기사인가 나온 적이 네,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안 물러나겠다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주 그냥 딱 세기를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면서. 네, 저희 셋 다 변호사거든요. 그러시네요. 법조인들이시기도 하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원에게 차라리 정말 이 국민의힘의 이 내부 사정을 고려하시면서도 이런 결정 내려준 거를 우리는 제3자지만 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곡제가 얼마 전에 입법이 됐잖아요. 그 국민의힘 당원당규 위원장이 계시다면 당헌당규 왜곡죄를 당헌당규에 추가하심이 옳다. 네, 그 정도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래 도대체? 당원당규 왜곡죄가 필요하다. 예, 근데 징계 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릴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못 차리죠? 예. 누가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 징계에 대해서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평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데 사실은 그 정당 내부의 이런 그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법원이 잘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고서는 그 정당의 판단들을 존중해오는 예. 게 관례적이고 사실 법리적으로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2건 연속 징계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 처분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근데 왜 이 징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느냐? 결국 당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 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과도한 어떤 자기 욕심으로부터 이게 잘못된 징계들이 계속 뻥뻥 터지는 거죠. 이거를 비교해 보면 김영환 지사가 지금 이번에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냈어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공천 관련해서 컷오프 된 컷오프 된 거를.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왜 법원이 이런 식으로 결정 내렸는지 알게 됩니다. 예. 네. 이런 결과 두 개를 연이어서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까지 당했는데 왜 법원에다가 신청을 안 했을까? 이런 가처분 신청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저는 신청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회를 줬는데 예. 그때 장재원 서명은 안 대표가 했지. 그때 열흘인가 단식하면서 기회를 일부러 줬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회를 그냥 스스로가 날려버렸고 예. 한동훈 대표의 그 문제점은 실제 이 당대표로서의 그 당시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보게 되면 김종혁 전 최고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급이 좀 다른 거예요. 좀 사정이 다르긴 네, 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국민의힘 지금 그러면 가장 관심 받는 거는 사실 이제 공천에서 특히 대구 지역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대구까지 격전지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동혁의 기적이라니까. 그분의 기적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신장식 의원님? 이재명의 기적. 두 개의 여당원이십니다. 두 개의 기적이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의 기적과 예. 장동혁의 기적.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67%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려면은 이제 반사익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 내지는 성과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위기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67%는 설명이 안 돼요. 네. 민주당 얘기도 해야죠. 민주당이 46%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국민의힘 20% 나왔잖아요. 푹 들어오셨네요. 올랐나요? 이런 흡 좋습니다. 두 배 올라갔잖아요. 조국혁신당도 1% 올라간 거 아닌가? 네, 뭐 맞죠? 이쪽으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다가 뭘 쳐야 되나? 나 우리 칭찬해주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양쪽으로 다 참지 않습니다. 쌍펀치입니다. 쌍펀치. 예. 레프 쪽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참을 만큼 한 몇 년치를 다 한 번 참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참을 일이 없어. 아니, 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칭찬인데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 따라가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 신장식 의원님한테 먼저 이야기 아니 드려요. 저는 이제 국힘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이게 저도 수치를 쭉 다 보고 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구 경북이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63%, 잘못하고 있다가 21%예요. 예. 그런데 의견 유보가 15%예요. 이 의견 유보는 차마 못 가고 있는 사람들. 아, 그럼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가요? 차마 저쪽으로 이재명으로. 예, 차마 그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 의견 유보층이 딴 데는 전부 다 10% 미만이에요. 다른 지역은 대구 경북만 15%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사실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은 선거를 해보면은요 한 10% 이상 차이가 나도 막판 되면 따라 붙거든요. 아, 결집한다. 예. 예. 막판 되면 박빙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아마 대구 선거에서도 그렇고 부울경 선거에서도 그렇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 의견 유보 15%를 예. 어떻게 땡겨올 거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15%나 된다면 사실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그 했거든요. 수치에 매우 주목해야겠네요. 예, 주목해야 네, 됩니다. 네, 네. 근데 숨은 수치에. 한겨레 21에서 이번에 나온 제목이 뭐냐면 대구에게 체념을 묻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 대구 현장 르포를 갔다고 예, 김한 기자가 김한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갔다 와가지고 한 걸 보게 되면 그래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국힘을 찍을 것이다. 그래도 국힘 사람이 될 결집하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중도층이 한 30%, 그다음에 진보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한 20몇 %씩 이제 됐는데 실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희망을 사실은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 바깥에서 나온 여론하고 실제는 내용은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는데 아. 저는 그게 대구 분들이 이제 또 워낙 의리를 중시하고 또 착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 결국 나중에는 아유 나쁜 놈, 아유 못된 놈, 아유 우리 혼내줘야지 하다가도 우리가 또 막 너무 예쁜 자식들 보면 마음이 약해져갖고 엄마들이 막 그냥 이렇게 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실까봐.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 좀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 아까 장동혁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예. 하시는데 이해 질세라 오늘 그 조정훈, 네. 안철수 파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아 용서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갤럽 조사에 예, 보면 파병 파병 관련된 관련된 여론도 얘기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파병 관련된 얘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쭉 보다가 성향별 조사가 있어요. 보수 성향인지. 예, 매우 보수적인 데서는 파병 의견이 높습니다. 그런데 약간 보수적인 부분들도 파병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아요. 오차범위 내기는. 네,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 또 그냥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파병하지 말자가 훨씬 더 높아요. 파병해야 된다가 28%, 파병하지 말아야 된다가 53%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해질세라 안철수, 조정훈 이런 양반들이 또 어둠의 선대위원장을 자임하면서 파병론을 들고 나왔다? 이거는 대구 경북도 받기 어려웁니다. 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아, 나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정신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우리 아들이 지금 남대적으로 설명이 안 군대가 돼. 있어요. 어머. 네, 군대가 이제 지금 1월 27일 날 갔으니까 아이고. 지금 딱 2달 됐거든요. 게다가 철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전방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애를 딱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파병 얘기를 하길래 당신 자식을 먼저 보내라. 네가 가라 호르무즈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은 의원하고. 그러니까. 그 정말 여기가- 진심으로 또 네, 말씀을 정말 해주시네요. 진심으로 진짜 서 있게 얘기하네요. 파병 반대. 예. 파병 반대해야죠. 네. 대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네. 그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아직 70일 가까이 남았기 아, 때문에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네. 그러면 이진숙 vs 김부겸 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꼭 아닐 수도 있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성 얘기 나오는데. 예. 저는 초선 최연석 의원의 네. 한 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기업을 해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일자리 올렸던데 실제 국민의힘의 그 내부 기류도 좀 그런 기류가 좀 보이고요. 공관위의 논의 흐름도 그렇지 않나라는 예. 썰이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시니까. 지금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 민주당 매치업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부겸 대 이진숙 이렇게 하면은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림이 안 나와요. 아 너무 너무 진다. 원사이드하게 아. 그 극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초선의 최은석 의원하고 김부겸 매치를 좀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오히려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예.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 주호영 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무소속으로 무소속. 나올 수도 있다 이건 그렇게 거죠. 되면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주호영 그 의원이 나오면 그 자리에 한동훈 가면서 뭐 야. 주한연대가 갑자기 얘기가 막 네. 들고 예.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정치는 참 계속 다이나믹하네요. 예. 주한연대가 아니라 한 주짜리 연대가 됐습니다.
역시. 예, 이 전직 아니, 진행자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순발력이 그- 엄청나십니다. 25일경 김부겸 전 총리는 그 출마 거칠게 가능성이 출마 있다는 거죠?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 사석에서 이렇게 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과 선배라서. 최근에? 예, 예, 예. 예. 오. 아니, 좀 한 달쯤 전에요. 그 한 달쯤 유독 전에. 최근이시네요. 한 달쯤 전에 뭐 이게 무슨 뭐 김 총리. 완전 사석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여러 명. 학교 여러분들이 사람들끼리,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이 정도 됐으면 뉴스를 네. 내놓으셔야 되는데. 예, 네.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바쁘시죠? 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예. 마음이 뭐 복잡하시죠?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와병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와, 이게 정치인의 말이네요. 이게 재밌... 그럼 왜 나와 계세요? 공식적으로 와병. 비공식적으로는 양평 거사는 공식적으로 와병 중입니다. 거사요? 예. 아니, 제가 그렇게 양평이 부르거든요. 사시거든요. 아. 사실 내가 양평이라 제가 우리 양평 거사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많은 걸 래퍼한대요. 그게. 이것은 어. 그래 하여튼간에 뭐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5일 날 거취를 뭐 다 출마 쪽으로 출마 쪽으로 정리한 얘기하신 것 것으로 같아요. 이렇게 네. 다 이제 얘기가 사실상 사실상 돼 있어서 예.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와병증 기간이 있었다. 예, 이 정치인의 언어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굉장히 정말 흥미진진하고 이게 네. 생기발랄한 느낌이 드는데. 뭐 양쪽으로 양방으로 다 트여 있기는 한 말이죠. 아, 예, 그 말이. 근데 이제 예, 상황상 돌이켜 보면 보니까, 예. 그 말씀이 뭐 이랬구나. 그때 라고 이제 열어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이제 출마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죠. 예. 당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드리고 네. 아니 하니까. 그리고 예.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은 이번에 안 나오시면은 지금 이제 연세나 뭐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 봤을 때도 다음에 또 기회를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이 그게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예, 예.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잡고 있고 예. 실제 이 지방시대 관련해 가지고는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도 한쪽으로는 되게 아플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둠의 선대위들이 거기서 막 암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사실은 이 배경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 안 나오시게 되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감각이 깡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그 3자 구도가 되면 정말 유리한 상황인 거고 3자 구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어도 그래도 유리하다. 유리하다. 왜냐면은 실제 경력이나 현재 그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성을 고려해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또 마음은 제가 듣기로는 좀 미안함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신은 저쪽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야라고 하는 또 애매한 감정들이 있대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는 정말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다 생각하고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이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획기적인 역사의 그런 전환점을 그렇죠. 맞이할 것이다. 아니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께서 거기서 이제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하고 총선 붙어가지고 또 네, 이겼었죠. 이겼었잖아요. 네. 2016년도에. 그 승리한 바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구가 워낙에 국민의힘이 계속 하면서 뭐가 바뀌었냐, 뭐가 맞죠, 좋아졌냐 맞죠. 이런 그 민심이 굉장히 강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일 잘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시장이 온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이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야. 이 수문표 예. 아직 끝날 때까지 드러내지 끝난 건 않고 아닌 거죠. 예. 예,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계속 이제 70일. 사실 대구가 이런 격전지가 됐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러니까 나누는 이전에 건데. 저 어둠의 선대위원장님들이 활약하시기 전까지는 이영자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이영자 씨 죄송합니다. 이대로면 영남 자민련 그래요. 이었는데 이영자도 포기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대로면 영남 자민련도 포기. 근데 왜 두 분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르죠? 이쪽 정치인과 이쪽 정치인. 어떻게 다릅니까? 이 순발력과 이 언어 구사력과. 또 혹을 날리시네. 한마디 진짜 주세요 여기. 유리병 말고 나무로 된 거 안 보이게. 아예. 방송 진행자 출신이시니까요. 아, 네. 정치 구력이 지금 저하고 저는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우리 저도 이용 의원님, 초선이에요. 네, 이용 의원님께 빨리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최근에 대통령과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 썰이나 좀 그래, 풀어주시면 맞아요. 어떠실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빨리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힘든 건데. 아 그래요? 분위기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뭐야 군대 말씀하셨. 아이고 저 사진 나오네. 저희가 제작진들 준비 많이 합니다. 아니 표정이 저렇게 좋다. 밝으신데. 표정이 너무 진짜 좋아. 사람들이 저 사진 보고 네. 정말 찐웃습니다. 아 그리고 닮았어. 형제 같아. 네. 형제 같아. 그 얘기도 합니다. 예. 네. 아무 친척 관계 아니시죠? 아니죠. 둘 다 근데- 두 분 다 이씨인데. 근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전날 저렇게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사진을 찍어 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깨 동무하신 거예요? 예, 어깨동무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오. 제가. 어떤 분은 대통령님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어 그 사람들이 그 사진 결국 못 써먹을 텐데 이러면서 예, 약간 졸업 사진처럼 각자가 원하는 포즈를 네. 이재명 대통령과 각자- 함께했다. 진짜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비하인드네요. 팔짱 이렇게 끼고 좀 뭐. 찍지 그랬어요. 좀 더 친하게. 근데 왜 어깨 동무 해달라고 하셨어요? 되게 친근감 있어 보이잖아요. 친하신 건 친해고 아니고요. 예. 친하시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말을 자꾸? 인천 같은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날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한 그 자식의 그 복귀하는 날, 그 맞이하는 부모님의 그 심정 있잖아요. 오. 정말 애틋한 오.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들도 차 한 대로 이제 국회에서 출발해서 같이 예. 차량을 대절해가지고. 근데 어디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처럼 가지고 막 이렇게 청와대는 처음 가신 건가요? 아니죠. 청와대 우리나라 아니고요. 때도- 저기는 저기 한남동 관저. 한남동 관저 만찬이었고 예. 전날 제가 이제 복귀해 보면 대통령께서 왜 이 만찬을 갑자기 연달아서 이틀 동안 다 예. 했을까? 음. 일련의 상황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막 이러저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좀 약간의 불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심정이 예. 그 심정을 그래도 격이 없이 애틋하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초선들하고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고 예. 두 번 이미 전날은요 알려진 것처럼 이미 검찰 개혁에 관한 방향 내용들은 교통정리가 다 돼 정리가 있었습니다. 됐던. 물밑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 매개로 해서 뭐 정부 안 또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관찰하겠다 이런 건 다 완전 잘못된 얘기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의 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정상의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기도 했죠.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혁 과제를 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뭐 고위 당정 협의든 실무 당정 협의든 다 루트가 있잖아요. 예. 정무수석도 있고. 근데 왜 초선들을 직접 불렀을까? 그게 사실 핵심이죠. 직접 소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선들과 뭔가 직접이 아니니까 뜻이 제대로 달 당이나 왜곡된다. 논의 과정이나 예.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좀 느껴서 네네. 직접 소통한 게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대통령이 과정관리가 좀 그랬죠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리고 편차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통령의 뜻을 편차 있게 전달하신 분들이 계셨지. 온도입니까? 아니면 아니, 뭐 다 편차? 아시잖아요. 예.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누구가 말씀하시는 그거 뭐 지워진 거 있잖아. 예. 편차 있게 전달했다며. 강북구 최고위원회 페이스북이 삭제됐던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거기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합당과 관련돼 있는 논쟁으로 저희는 이제 한참 검찰개혁 이야기긴 했는데 이 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 이슈도 이제 되게 중요했던 그 과정이 1년의 예. 1년의 과정으로 지나갔어요, 예. 사실. 아니, 만찬에서는 거기까지 네. 연결하는 건 아니고. 또 여당 의원을 아니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저는 왜 직접 소통하고 싶었을까? 과정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그거는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과정 관리 잘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수기하라고 했는데 근데 뭐 조국 혁신장님 얘기가 다 그만하세요. 들어갔는데 아니 이 얘기는 해야 돼요. 하세요. 이 얘기는 해야 될 댓글 좀 거예요. 올려주세요. 예. 댓글은 저를 욕하는 게 많아요. 저는 왜? 욕하는 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확신해요.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본문을 보지 않아요. 그냥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예, 또 하고 예. 또 하고 그냥 무지성 비판을 해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와 계세요. 그런 분들 뭐 제가 안 보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거는 합당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돼요. 일관되고 갈라치기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선거 앞두고 진짜로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임 대통령과 현 대통령 갈라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선거보다 더 절실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까? 네. 네. 갑자기 여기서 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아니 오랫동안 쌓아왔던 말씀을 네, 하시죠. 네, 네. 아니 네. 그 뭐 댓글 좀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댓글에는 저 욕하는 게 제일 많아요. 댓글 다 보세요. 네, 좀다 항상 방송할 때 다 보면서. 아, 네. 진짜 여러분 선풀 달아주십시오. 댓글 다 보신다고 합니다. 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합당 이슈 이후에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든 방송이든 좀 나가면은 갔다 오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도 않는 구독자가 유튜브 채널 계속 줄어요. 예. 사실 저희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계속 줄어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자, 여러분 이용우 TV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 보세요. 이제 합당. 예. 그다음 이슈가 공소 취소 모임. 예. 그다음 이슈가 검찰 개혁. 사실은 당위적으로 보면은 그냥 원사이드하게 일관되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미세한 차이 또는 입장의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예. 갈라졌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분명히 한쪽에서는 비판을 받고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해요.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더 추가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줄어.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 당분간 이 방송을 그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합당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근데 선거 앞두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네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무지성 비판이라고 하시는 건 약간 수정을 해주시면 또 이게 댓글창에서는 또 나 무지성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지성적 비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당식 의원님은 참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토론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랩도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저희한테 예. 알려주세요. 레프트는 없어. 오른쪽 라이트로 날려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네. 네, 아니 예. 저는 이 유튜브 댓글을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렇게 갈라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해야 네. 소위 반명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고 때려야 정치적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 댓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예, 디아큐라토님께서 진짜 몇 분 안 되네 이용우 TV 그 중에 나 포함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소 이마트 주차트 이용우 TV 신장식원님 응원합니다. 우리 노영 변호사님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 예. 유튜브 지금 거의 10,000명 빠졌어요. 그래요? 내 거 진짜 많이. 나는 어휴, 나는 영화 가만히 농담이겠네. 가만히 있는데 빠졌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좀 다시 구독 좀 해주세요.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예, 다들 화이팅 힘내세요라는 이야기가 저희 있으니까. 세 분 그냥 동시에 구독해 주시죠. 네, 다들 해주세요, 들어오신 진짜. 분들. 네.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예. 그날 그 말씀 좀 더 만찬자리? 이어가 보면 그 대통령님은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하고요. 예. 중간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 되겠어요. 모두가 한마디씩 하셨어요. 네. 그럼 다 시간이 꽤 하셨다고요. 걸렸겠네요.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게 그런데 가면은 꼭 지방 방송 대신 다 같이 집중해서 한 마디씩 다 경청해 봅시다. 힘들겠지만 여기 진짜 다 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용호님은? 저는 일단 그때가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거든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거의 최초의 노동 그 입법이다.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 참 잘 안착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예. 그런 부분들 국회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이제 이름을 노동절로 찾았는데 근로자 이름은 찾았으나 권리는 아직 반쪽이다. 네. 교원 공무원들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한다. 예. 또 이런 것들이 특수고용 이런 플랫폼 이런 분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꼭 챙겨 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얘기를 했고 그래서 3월 중 본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그래요?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5월 1일에는 쉬는 거예요? 와. 아니요, 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다 법적으로 유급 휴일로 돼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모두가 이제 교원, 공무원 이런 분들만 유독 출근해야 돼요. 예. 우리가 웃기는 안 게 된다는 거죠. 변호사들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다 그날 쉬어요. 직원들은. 예, 근데 예. 우리는 일을 해. 변호사는 일해야 돼. 왜 법원이 법원이 안 안 쉬니까. 쉬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다 쉬고 예, 우리는 예. 나가서 일하고 예. 정말 힘들어요. 그날. 맞아요. 예. 그랬어요. 교원 어쨌든- 공무원 예. 만약에 신자식 변호사님이 여기에 가셨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대통령님한테? 오, 이 소송이 진행자 많으시니까 아닙니까? 좋네요. 대통령 바람 만나면 총량이 막 확 줄었는데. 좋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진행.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빨리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좀 알려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그렇죠. 네. 아직도 맞아요. 1년이 넘게 임기가 남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많이 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 국가인권위원을 추천을 네, 하는데 맞아요. 계속해서 한 이상한 명은 기독 법률가인가? 기독 복음 법률가인가? 그래서 안창호 씨랑 똑같이 지구의 나이가 4억 5천 년 맞죠?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진짜로 예. 국회에서도 예. 그런 분들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전광훈 변호인 쪽 한 명. 아, 이렇게 계속 올렸어요. 국가인권위원을 예, 인권위원회 예. 계속 아. 부결시켰는데 예. 그러니까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 네. 국가인권위원회 와가지고 계속해서 소위 그 인권위원회를 내란숙의 그 인권위원회로 만들어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그 박미통이 싹 밀고 새로 하듯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인사추천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후보추천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싹 밀고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2월 달부터 여당에서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3월 달까지 지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인권위원회법이 관심 법안이었는데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오. 사실 뭐 맞아요. 원내대표 또 바뀌고 뭐 이러면서 예, 예. 좀 이렇게 미뤄졌군요. 예, 미뤄졌거든요. 예. 그래서 인권위원회만큼은 어. 빨리 새로 구성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너무 말씀이시네요. 중요한 핵심. 예. 예. 핵심적으로 대통령 만나서 꼭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포즈는요? 대통령이 원하는 포즈도 다 사진을 찍어준다 아 포즈. 했는데 우리 신장식 의원님은 어떤 포즈로 찍으실 겁니까? 자, 내가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그 포즈 되게 좋던데. 네? 어깨? 그러니까 둘이 어깨? 서로 같이 이렇게 어깨를 하는 건 어때? 같이. 아 같이. 쌍어깨. 예. 쌍어깨. 예. 쌍어깨. 그것도. 좋은데요. 예. 어 쌍어깨. 다음에 만찬에 초대 받으시면 네. 한번 같이 손잡고 가세요. 예. 그래야겠네. 우리 노영 변호사님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예.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서 네, 저는 그냥 대통령이 다 좋아요. 왜 웃어요? 아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정치 이야기할 때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세 분 덕에 그래도 이 뭔가 갈등 요소가 큰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그러면 뭐 유이재명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진 없었죠. 않았나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대통령의 주요 의견 다 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고 개혁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 과정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여기에 너무 주목해가지고 오히려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점이었어요. 그날 밥은 네, 맛있던가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뭐 나왔어요? 만찬인데. 그 보통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뭐지 케이터링 코스 나오는 서비스. 아, 코스로? 코스 나오는 거 아.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네. 예. 예, 되게 막 거창할 한 것 같은데 대여섯 가지. 솔직히 별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는 그 몇 가지 있어요. 한식 스타일인가요? 양식 스타일인가요? 퓨전으로 양식, 나왔었을 퓨전인 것 같아. 네. 사실 이제 먹는 것보다 만나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다녀오신 어려웠을 것 분들이 같아요. 다 배고프다 그러고. 네, 또 편하게 네, 밥을 이렇게- 먹을 수는 이게 없고. 편안하지 않아. 네. 밥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밥 먹는 게 집중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네.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짚어볼까요? 이제 어제 오늘 대통령이 계속 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던 조폭 연루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 보도를 해달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대통령이 X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추후 보도할지 궁금하고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사실 세 분 다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서 오늘 일부 채널A나 TV조선 같은 경우는 추후 보도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추후 보도 해야죠. 청구권이라고 언론중재법에 있어요. 네. 17조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이제 일이 터지고 나면은 실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처음에 그냥 막 휘발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다 거의 죽여놓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콕 찍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언론이 얼마나 큰 권력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이번에 저는 보여줬는데 거기서 살아난 정말 몇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곱게 하신 거지. 추후 보도 청구권 정도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까지 뭐 그런 했잖아요. 얘기거든요, 사실.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SBS 입장이 나온 게 아니라 신인계 변호사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좀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잘한 거죠. 자기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뉴 이재명이랬어요. 그런 면모를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이재명이에요? 뉴 정확하게 이재명이에요. 보여줬다. 신윤기 변호사는 어. 우리가 방송도 같이 하지만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이 국회에서 뉴 예. 이재명 그때 뭐 행사했을 때 예. 함돈규 씨가 그때 주발제자였죠? 토론회 자리에 같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주 같이 일요일이었나요? 네. 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네. 정말 신인 변호사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뉴 이재명 안에 뭐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어떤 사람을 대표 아이콘으로 생각하는지 따라 가지고 요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 특히나 이제 어제도 그제였죠. 그 유시민 유시민 작가가 또 외부쇼에 나와가지고는 ABC. A 그룹, B 그룹, C 그룹을 나눴거든요. 그건 또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A, B, C 어디에 속해요? 저는 뭐 갑자기 이렇게 훅 넘기시는데 좀 받을게요. 예, 넘기면 받죠. 제가 뭐 우리는 뭐 그런 사이예요. 그 아까도 정도는. 그 저기 본회의장에서 그 휴게실에서 이제 의원님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극 A에서 C로 가고 있는 사람이죠. 뭐예요? 저는 신념으로 정치했던 사람이고. 아. 맞아. 근데 이제 막스 베버를 읽고 하면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예. 그리고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균형 감각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맨 왼쪽이에요. 300명 중에 투표 성향 맨 왼쪽 그쵸. 1등. 저희가 3등. 네. 정의당 출신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좌입니다. 근데 저는 맹렬한 개혁 개량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해찬 대표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 그때 이해찬 대표님 예. 같은 선거구에서 제가 선거 치렀어요. 저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관악이었으니까. 예, 그래도 한 어. 13%씩 받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받았다. 야. 근데 그게 이해찬 대표님이 보기 좋으셨는지 사모님이랑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뭐 이해찬 개혁 모자랍니다. 더 세게 혁신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예, 했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그때 30초 반성해야 나이 되네. 34 뭐 이때니까. 예. 그때는 나는 완전 A였는데 네, 대문자 그렇죠. A였다. 그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맹렬한 개혁주의자, 개량주의자, 맹렬한 개량주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은 뭐 이용우 의원이나 저나 학생운동 뭐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우린 학생운동 할 때도 개량주의자라고 엄청 욕먹던 양쪽에서 다 개량주의자다라고 욕먹는 예. 야, 맹렬한 뭐 먹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맹렬한 원래 저희 같은 사람이 오래 가요. 오래 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양쪽에서 욕했던 사람들은 빨리 식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떠났어요. 네. 많이 떠났어요. 예, 우리 같은 이렇게 개량으로 이제 지목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가더라고. 가늘고 길게. 박주민 뭐. 예. 박주민. 다 같이 다 같은. 다 같이 A였는데 C가 되신 분들이 B가 되신 분, C가 되신 분들. 뭐요? 이익 가치와 이익을 A, B로 두고 정치적 가운데 있는 이익을 분이 중심으로 이제, 사고한다? C로 이제 이것은 뭐 유시민 작가의 그냥 개인의 분류에 불과하긴 혈액형은 합니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요? 요즘에 혈액형 A, 나 혈액형 A거든. 정치적 네. 혈액형 논쟁으로. 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지자를 뭐 A, B, C 그룹으로 나누는 갈라치기 할 때는 게 이렇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것에 이렇게 구분짓기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안 좋은 그 방향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 벤다이어그램까지 그려가지고 하는 게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길게 가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 어떤 같은데. 장례식장 가서 우리 유시민 장관이 만났는데 그러셨어요. 예. 한 테이블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막 이야기하셨어요?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 그때 뭐 뭐 다 오셨더라고. 다 오셨어요. 다 그 오셨어요. 테이블에 예. 뭐 김어준 공장장, 뭐 주진우 기자님, 뭐 다 오셨어요. 예. 뭐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어요? 요 근래 뭐 이러저런 얘기들 다 나눴죠. 뭐 검찰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다 얘기했어요. 뭐. 그 어떤 예, 소재 말고 디테일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머리가 회로가 꼬여가지고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아예 하나만 풀어주세요 그러셨는데.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 저도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갔다 오셨군요. 근데 예. 제가 만난 층하고 달라요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만난 예,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예. 근데 9시 이후에 여기 이제 밤에 간 팀, 나는 저녁에 간 팀. 예. 그래서 7시 때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는 밥 먹었어요. 네. 네. 지금 뭘 하나 느꼈냐면 예. 유시민 작가님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굉장히 이게 집중했고 예. 마음 졸였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기 그 청와대에서 오신 분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 예, 유시민 작가가 마무리 이렇게 잘 이번 법안을 잘 해서. 정리해줘서 예, 예. 잘 만들어줘서. 그래서 한참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 졸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야, 그 정도까지였나. 사실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지하고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나 걱정을 너무 많이 밖에 하셔서 계신 그래요. 분들 입장에서는 예, 혹시 잘못될까 혹여나 봐. 어떻게 될까 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예. 걱정 많이 했죠. 예. 근데 또 하나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번에 그 매불쇼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재명을 불리한 것만이 아니라 앞서서 손석희 질문들에 나가서는 공소취소 모임 관련해서 또 미친 짓이라고 하죠. 그 얘기도 예. 근데 사실 공소취소 모임에 제가 강자 역할을 하고 그 얘기를 잠깐 또 하시길래 제가 장관님 저 공소 취소 모임을 제가 나름대로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접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여러 가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배우 조정 당했어. 아니 그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확 하셨네. 농담으로 배우 좀 당하셨어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근데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 뭐 그냥 뭐랄까 이제 어떤 그 공소 취소라고 하는 당연 명제에 뭐 그냥 동의하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또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 또 이렇게 운영위원이나 뭐 이렇게 한 건데 모르게 그 뒤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내가 뭔 문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오해가 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뭐 예 아무튼 한 시간의 대화가 진짜 밀도 있고 깊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예. 예.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오늘 첫 회의 이 뭐지 국정조사 첫 회의 국정조사 그 특위 첫 회의 특위위원이기도 하세요. 예. 그 국정조사 해야죠.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상도 6개인가 지금 7개입니다. 7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검찰의 악행이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그 대통령 시기에 악행이 그 7개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많죠.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월성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국조 대상이 아닌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작년에 윤석열 그 피해 진상조사 검찰권 남용 무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제출을 했어요.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법사위에. 그걸 통해서 사실 사실관계 조사를 새롭게 해야 돼요. 폭넓고 깊이 있게. 국정조사에서 이제 하고 나면 요거는 국정조사의 조사 권한의 한계 때문에 이런 점들은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법을 통해서 실제로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걸 잘 정리해서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법까지 또 가야 된다. 입법까지 당연합니다. 가야 된다. 당연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아마 사규근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셨고 당사자가 사실은 그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받긴 조사만 하면 안 되죠. 어제 이제 어쨌든 그 유시민 작가님을 처음 이렇게 대면한 거예요. 그러시군요. 처음 대면했는데 굉장히 푸근하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고 들었는데 그런 간절함 있잖아요. 그거를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역에 몸을 담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진행 과정을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쭉 따라갔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일반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가 아니라 굉장한 우려들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 과정이었고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네. 결국은 뭐 유시인 작가님 같은 분들의 간절함이 결국 모여서 이런 결과물들을 또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어제 새삼 느꼈습니다. 예, 네. 그런 자리에서.